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뭐 대단히 수업을 잘한다든지 뭐 이래서 뭐 노하우가 있어서 이렇게 뭐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멀리서 불러주신 건 아니고요. 제가 영상 같은 걸 만드는 걸 이제 대학교 때부터 조금씩 취미 삼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만들고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면 체육교사로서 굉장히 쪽팔린 얘기지만 제가 실기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체조를 못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핸드스프링을 착지를 제대로 못해서 경기도 한 번 떨어지고 서울 2번 떨어지고 붙었거든요. 유형고사를. 실기 시험까지는 여러 번 붙었는데 마지막에 붙을 때는 측정 백핸드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아예 필기시험을 더 잘 보는 쪽을 선택을 해서 간신히 턱걸이로 붙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능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50엄을 보여줬을 때 그 치명적인 그 수습이 안 되는 그런 게 많이 두려움이 있어서 이제 영상 같은 걸 많이 찾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많이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직무연수 같은 거 가면 그 직무연수 와서 이렇게 사례 나눔해 주시는 선생님들한테 자료 하나라도 더 얻으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뭐 이렇게 하나 딱 가지고 계신 선배님들이 이거 공짜로 안 준다고 막 안 주시고 이랬어요. 막 학교로 찾아오면 주겠다고 막 이런 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갖고 여자가들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모으다가 막 모으면 참 좋은데 마음도 풍성해지고 근데 이거 모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저 같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000년대 말 2010년인가 그쯤에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가 고화질 영상까지 뭐 다 올릴 수도 있다고 공짜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그냥 유튜브 계정 만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영상을 싸그리 다 올렸었어요. 제가 만든 건 소수였고 가지고 있던 거 막 여기저기 모은 거 올려놨는데 한 4, 5년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유튜브에 막 알림 이런 거 그동안 다 꺼놓고 살았으니까 몰랐는데 구독자 수가 막 몇천 명이에요. 그리고 막 봤는데 댓글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막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오래 달리기 왕복 오래 달리기 관련 음원이나 영상을 올려놓으면 전국의 모든 초딩들이 다 달라붙어서 내가 오늘 20m 200개 뛰었는데 막 이러면 그 밑에 또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자기 250개 뛰었다고 댓글 달리고 막 되게 웃겨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추천 영상으로 많이 올라왔었나 봐요. 그리고 또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동호인들이 많이 봤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배드민턴, 탁구, 수영 뭐 이런 거 많이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들이 뭐냐 하면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것보다 예전에 2000년대 중후반 지나면서 그 2000년대 초부터 이제 그 교과서 만들 때 CD롬 이렇게 해서 막 학교에 나눠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비닐도 안 뜯고 그대로 예체능부 서랍에 이렇게 다 있거든요. 서가에. 근데 제가 그걸 막 찾아봤어요. 예전에 제가 발령받고 막 찾아보고 그 안에 있는 영상들을 빼가지고 그냥 모아놨던 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 그리고 뭐 지금은 생활체육협의회가 아니지만 생활체육협의회나 각 종목마다 이렇게 자기네 종목에 관해서 DVD 만들어서 막 학교에 뿌려주고 이랬던 그때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영상으로 다시 바꿔서 많이 해놨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저 같은 선생님들이 전국에 많이 계셔서 이제 마야흐르 유튜브 시대가 돼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많이 보셨던 것 같고요. 오늘 선생님들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간단히 영상 같은 거 활용하는 수업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학교에서 영상을 활용하기 가장 좋은 기기가 스마트폰이거든요. 이건 뭐 스마트폰이 담임교사 입장에서도 문제고 생활지도 입장에서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긴 많은데 체육 시간에 스마트폰이 의미가 있는 건 예전 같으면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전원이 불안정한 이렇게 프로젝터 같은 거 있어야 되고 엄청난 대형 스크린 준비해야 되고 또 전기선 준비해야 되고 컴퓨터 준비해야 되고 되게 많이 힘들고 번거로웠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제 체육 수업 같은 경우에는 무슨 체육 수업을 하더라도 중간에 영상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선생님들하고 좀 제 경험을 그냥 뭐 소개를 해드린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딱 보시고 아 저런 게 있구나 취사 선택해서 쓸모가 있으면
그냥 거기 출연 선택해서 소화하셔서 필요한 것들 쓰시면 수업이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체육관이 좋네요.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예전에 학교에서 급식지를 지으라 그래갖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없어진 게 일단 1순위가 테니스장이잖아요. 테니스장 다 없어지고 체육관 지라 그래서 운동장 다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서울에는 대각선으로 50m 간신히 나오는 학교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좋네요. 이 체육관도 단독 건물에 심지어 강당도 복합 건물로 지으면 강당 밑에서 수업하는 선생님이 공 튀긴다고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비극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기 운동장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마음의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모바일 환경의 체육 수업이란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요새 맨날 TV 보면 맨날 나오는 얘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는데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밌는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리오올림픽 때 되게 유명했던 사례였는데 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되면 거의 메달이 확실시 되는 것처럼 중장거리는 그런 나라에 있다 보니까 올림픽 나가는 게 꿈이었는데 아예 종목을 바꿔서 단번에 은메달을 따왔다는 말도 안 되는, 물론 재능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저 친구가 실제 인터뷰에서 당신의 코치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한테 배웠냐, 에티오피아에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 없을 텐데 라고 물었을 때 저의 코치는 유튜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구글이랑 아무 관련은 없는 선수예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영상이 엄청나게 체육과 스포츠에서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실습도 많이 하시고 얼마 전에 이제 구글 클래스룸 그 아이디 로그인하셔서 구글 드라이브 하는 것까지 다 하셨다고 했는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거는 그냥 네이버 아이디 하나 더 있는 거랑 똑같은데 그냥 영상이 거기 쌓아놓기가 되게 좋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간단히 하나를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예. 이게 유튜브인데요. 화면이 유튜브인데 이제 제 계정으로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여기 이렇게 하나가 떠요. 자기 사진 있는 사람 사진이 뜨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가도 되고, 이제 제 채널이라고 하는데 무슨 엄청난 제가 방송국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제 아이디로 그냥 영상을 업로드해서 그냥 여기 스크랩, 제가 직접 업로드도 하지만 다른 사람 것까지 제 채널에 막 이렇게 스크랩이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재생 목록에 보시면 제 재생 목록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재생 목록 이름 해놓고 영상을 보다가 이렇게 첨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 영상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 앱 있는 분은 지금 뭐 쓰실 수 있는 분은 동시에 한번 해보세요. 예. 이제 유튜브 앱인데요. 유튜브 앱에 이제 로그인을 안 하고 쓰면 그냥 볼 수만 있지만 로그인을 하면 내 로그인한 그 기록을 가지고 이제 스크랩을 할 수가 있어요. 스크랩이라면 내가 보던 영상을 그냥 아무데나 내가 따로 저장을 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책을 하나 만들고 그 책 속에 그 장수를 끼워 넣었는데 그 장수를 내가 만들어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널린 걸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작업이거든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 또 좋은 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비슷한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추천 영상이 쫙 나오는데 저기에서 오히려 제가 쓸만한 영상을 더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영상을 쭉 보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 싶으면 이제 스크랩을 할 수 있는데 스크랩 이제 화면을 터치하면 요 마크가 하나 있어요. 플러스 딱 뜬 마크가 저 어딘가에 있거든요. 그거 누르면 이렇게 재생 목록에 추가할 수 있게 나와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생 목록 추가된 거는 언제든지 내 채널에 들어가서 내 채널 내 계정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재생 목록별로 영상이 쫙 들어가 있거든요. 이 중에 항상 보고 싶은 걸 언제든지 다시 찾아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했던 건 이제 배구 영상에 추가를 했었는데 배구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그대로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 제 영상이 아니고 어딘가에 떠도는 유튜브 영상을 그냥 모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올린 사람은 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도 제가 올린 영상이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유튜브만 잘 활용을 해도 스마트폰을 수업에 쓰기가 괜찮아요. 요새 또 학교에 무선 인터넷 환경이 돼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의외로 애들 무제한 쓰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써도 좋고 교사가 무제한을 쓰고 있으면 내 스마트폰으로 바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대화면이 있으면 좋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농구 대회 나갔을 때 딱 집중해서 작전 타임 할 때처럼 작은 화면으로도 집중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다양한 형태를 유튜브 말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미래의 기술 활용한 수업, 저는 이런 걸 항상 꿈꾸는데, 그때 뭐 미래 수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해서 가서 막 그 미래 수업을 한번 썰을 풀어라 해갖고 제가 막 말도 안 되는 썰을 풀어서 언제 준 적도 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게 이제 가상현실 플러스 AI 플러스 인간형 로봇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서 벽지에 분교에 사는 애가 상대가 없어서 이렇게 땅 차고 놀다가 로봇가 있으면 로봇이랑 탁구 치고 로봇이랑 배드민턴 치고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지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재미는 있는데 당장 지금 제 수업엔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당장 지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쉬운 것도 있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만 최대한 쉬운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인데요. 3살짜리 아이들도 쓸 줄 안다고 하죠. 이유는 엄청 쉽기 때문이에요. 제가 뜻하지 않게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는데 날마다 하루하루 힘든 하루하루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가 셋째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한 3살, 4살 때쯤에 아이패드를 줬는데 아무것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막 눌러갖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천재인 줄 알았어요. 둘째는 한 2살 때 이걸 하고 있고, 셋째도 지금 한 13개월, 14개월 됐는데도 막 눌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간이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천재라서 하는 게 아니고 누르면 뭐가 되고 막 하니까 그만큼 이게 쉽다는 얘기거든요. 쉬우니까 반응이 오니까 중독도 되고 싶고 악영향도 많이 미치는 것 같긴 하지만, 쉽다는 거는 내가 이걸 쓰기 위해 이렇게 쓰라고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접근을 하면 이 스마트폰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뭐
정보 컴퓨터 수업할 때 10년 전만 해도 정보 컴퓨터 선생님이 포토샵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막 아무리 설명을 하고 1년 내내 해도 그 다음에 포토샵이 뭐예요 막 이런 애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런 거 사용법을 교육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시간, 이건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스마트폰을 들고 수업에 나가는데 스톱워치는 까먹을 때 있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시계로 들어가면 이제 그냥 기본 시계 앱에 들어가면 다 있죠. 스톱워치랑 타이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애들 보고 뭐 하라고 하면 이거 스톱워치 달라고도 안 하고 지들끼리 막 이렇게 눌러서 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시간제 수업, 시간제 경기 같은 거 할 때 그냥 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 안에 들어있는 기본 시계 앱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폰도 보시면 이제 기본 시계 앱에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뭐 스톱워치도 있고요, 타이머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타이머 같은 경우에 타이머 틀어놓고 이거 이렇게 그냥 앱 종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딱 보면 그 잠금 화면에 다 계속 시간 가고 있는 거 보이거든요. 동시에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스톱워치, 타이머 같은 경우에 스톱워치보다는 더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스톱워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행을 해놓고 끄고 있다 보면 여기 이렇게 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시간 가는 게. 하면 이 다른 일을 해도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건 뭐냐 하면 그 스포츠 스태킹 수업 다들 해보신 분 계시고 안 해보신 분 계시겠지만, 스포츠 스태킹 수업을 하면 타이머가 있거든요. 두 손을 이렇게 대고 있다 딱 띄고 다다다다다 하고 마지막에 딱 때리는데, 싼 게 한 중국제 한 2만 원이고 뭐 비싼 거 경기용은 몇만 원 하는데, 사가지고 첫 시간에 첫 발에 딱 놓고 해서 신나서 이걸 빡 치면 바로 개박살이 납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타이머 없이 해서 뭐 동작 자체가 이 동작에서 그냥 준비하면 이렇게 맨 테이블에 대는 동작으로 바뀌기도 하고, 뒤로 가는 뒤에 하는 수업하는 반일수록 이 타이머를 못 쓰는 비극이 일어나는데,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스마트폰에 이 앱을 똑같은 앱이 있어요. 자기 스마트폰은 절대로 때리지 않습니다. 이제 손가락을 터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똑같아요. 보시면 Introducing finger timer free. 이 앱이 2009년인가 2010년에 나왔어요. 이게 이제 It just 큐브랑 decubits each 대충 보시면 stacking 아시겠죠? timer in your pocket. 손가락 딱딱 Very 하고 easy 시간 to 나오면 use. 딱 하고 뭐 한 다음에 다시 탁 눌러요. When you want to start, put your fingers on a pad, and you can see the two lights on. 이거 무료 앱으로 Then 다 release your 있어요. finger. 지금 앱 The timer 안드로이드 starts.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도 있고요. When you want to 그냥 stop the 타이머, timer, 핀거 타이머로 검색하시면 이 just 앱은 put your 다양하게 fingers 나옵니다. back. 이런 앱은. it stops. 똑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시계 같은 거 그리고 타이머 같은 거 비싸게 돈 안 주고도 간단히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 영상을 재생하는 도구로 참 쓸모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스텝박스 수업할 때 애들 보고 노래 찾고 그 기본 동작 보고 다른 학교 애들이 한 거 검색해보라고 이제 유튜브로 검색해보라고 준 거거든요. 그냥 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 영상 보기 정말 쉬워요. 영상을 보기 쉬우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자기들 필요한 거 계속 찾아보고 해서 좋더라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에서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재생인데, 영상 보기가 정말 좋아요. 이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중계방송 해설대본 만들기 수업을 했던 건데, 제가 10년 전인가 어떤 직무연수 갔는데 선배님이 탁구대가 가장 좋은 책상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맨날 교과교실 없다고 막 불평불만 하지 말고 탁구대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탁구대를 가지고 스마트폰이랑 태블릿, 그때는 제가 공부했던 학교 몇 개밖에 없어서 몇 개 가지고 수업을 했던 장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같이 보는 수업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걸로 각자 간에
둘이 같이 보든 하나같이 보든 자기 타이밍에 맞춰서 볼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도 가능하습니다. 영상, 참고 영상도 보고 과제 영상도 여러 번 돌려보고 애들끼리 얘기하면서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체육관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영상을 죄송합니다.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영상을 활용하려면 교사가 무슨 영상을 쓸지, 그리고 어떤 영상을 어떻게 제공할지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항상 고민이 시작이 돼요. 영상 편집은 진짜 저 먼 나라의 얘기 같고, 그런데 이제 영상 편집까지 가지 않더라도 영상을 찾는 것 정도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수업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기가 편하거든요. 편집은 뭐 말 그대로 잘하는 분한테 부탁할 수도 있는 거고요. 편집 도구도 쉬운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영상을 찾아서 받는 거 위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나 다음에 올림픽 월드컵 때 영상 다 올라오고요. 매일같이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경기 영상 다 올라오고 하이라이트도 올라오거든요. 그런 걸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에요. 바로 볼 수 있지만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거든요. 나중에 인터넷 연결 안 해도 볼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드리는 영상이나 뭐 이런 거는 다 어떻게 볼 수 있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거 뭐 따로 사진 찍거나 적어두실 필요 없고요. 저 사이트에 가면 아까 네이버나 다음에 영상 주소만 알고 있으면 저 사이트에 집어넣으면 그냥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mp4 동영상 파일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올라오는 포털 서비스에 올라오는 월드컵, 올림픽 이런 영상은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계약상.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거 몇 년 후에 없어지기 전에 미리 다운로드 받아야지 해서 미리미리 많이 모아두기도 하거든요. 뭐 이런 형식으로 찾아서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수업을 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영상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다음 영상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올라오는 것도요. 네이버, 다음 제일 많이 쓰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들도 화장실 들어가면 네이버 딱 트는 이제 일상이긴 한데 영상의 주소를 알고 있고 이 사이트에 집어넣고 이제 다운로드만 딱 하면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다들 많이 알고는 계시는데 간단한 방법 두 가지만, 그러니까 간단한 방법 한 가지랑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받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네티비는 아니지만 요 끝에 UHD라고 써 있는 중계방송 화면 같은 거 있거든요. 진짜 이만한 걸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제 그런 영상 자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이 4K 비디오 다운로드라는 프로그램을 쓰시면. 이런 팁 같은 거는 제가 이제 뭐 오늘 것도 녹화해서 유튜브로 공유를 하겠지만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선생님 통해서 또 안내를 또 드리도록 할게요. 따로 적으시지는 마세요. 그냥 한번 보시고 오늘은.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영상을 아예 그냥 녹화하는 방법인데요. 이 영상을 녹화하는 방법인데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폰 화면을 아예 통째로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소리까지. 근데 이게 스마트폰에서 기본 제공하는 것도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발달했나 했더니 전혀 뜬금없어요. 저는 그냥 이게 보다가 유튜브 다운로드 잘 안 되는 거나 이렇게 뭐 저작권 걸려 있는 거나 이런 거 쓰고 싶으면 이제 녹화를 하면 되긴 하는데 요새 애들이 자기 게임하는 거 유튜브에 엄청 올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 발전한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지금 아이폰 쓰시는 선생님 계시면 혹시 이거 모르고 계시던 선생님 계시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 다음에는 안드로이드 폰 갤럭시 같은 거 사용하는 법 그대로 안내를 스크린 레코딩을 하시려면요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제어 센터로 들어가시면요 제어 사용자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제어 사용자화로 들어가시면요 여기 이제 제어판이 제어 센터가 iOS 11부터는 바뀌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아래쪽에 보시면 스크린 레코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플러스
해주세요. 플러스 해주시면 스크린 레코딩이 이제 내 메뉴에 추가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나가볼까요? 이 새로운 제어 센터를 불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스크린 레코딩 기능이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크린 레코딩 기능을 이제 눌러보면 이제부터 모든 화면에 있는 요소들이 다 녹화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기록 중이라고 이렇게 뜨죠? 이제 아이폰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녹화가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작업을 하실 때 필요한 작업들을 바로 녹화한 결과물로 남겨주기 때문에 이제 중지를 누르시고 중단하시면 사진 앱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녹화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스크린 레코딩을 하시려면요 설정 지금 보여드릴 건 대부분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것 같은데 삼성 갤럭시나 이런 거 쓰는 분들은 이제 모비즌이라는 앱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이게 방금 아이폰에서 기본 제공했던 거랑 똑같은 기능을 해요. 모비즈는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화면을 녹화, 캡처하는 프리미엄 스크린 레코더 앱입니다. 모비즈 쉽고 빠른 사용법, 화면 녹화부터 영상 편집까지.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은 모비즌을 실행한 후 에어서클을 클릭하고 화면 녹화 버튼을 클릭하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에어서클에서 화면의 일시정지, 재실행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화면을 모두 녹화하였다면 에어서클을 다시 클릭한 후 녹화 중지 버튼을 클릭하면 첫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이 가능하고요. PC에서는 이제 컴퓨터에서는 곰믹스라는 프로그램이나 뭐 오캡처 그리고 많이 영상 보시다 보면 영상 가운데 반디캠.co.kr 써 있는 거 있거든요. 그 반디캠이라는 걸로 캡처한 건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 편집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컴퓨터로 하는 건 이제 곰믹스가 편한데 요것도 넘어갈게요. 일단은 안드로이드 폰 그리고 아이폰 스마트폰에서 영상 편집을 많이 하거든요. 요새 아이들이 그 자체로 그게 더 쉽기도 하고요.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갤럭시나 LG 스마트폰 쓰는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이것도 키네마스터도 여기서 편집해서 뽑으면 그 반디캠처럼 키네마스터 이렇게 써있는 영상 많거든요. 그 초딩들이 엄청 사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갤럭시 쓰는 선생님들은 비디오 에디터라고 기본 앱이 있어요. 그거 쓰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그냥 영상 파일 불러와서 순서 붙여놓고 중간에 효과 주고 자막 집어넣고 이게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 키네마스터라는 앱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시고요. 사용해 보시면 편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폰 쓰시는 선생님들은 비디오 에디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쓰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마찬가지로 아이폰 쓰는 선생님들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 중에 아이무비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이렇게 영상 편집을 많이 하고 뭐 하면 거창한 걸 되게 쓰는 건 줄 알고 계신 선생님들 계신데 급할 때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아이무비로 그냥 하고요. 저도 그 다음에 맥으로 와도 여기 맥에도 아이무비라는 프로그램이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부분 그걸로 하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약간 복잡한 프로그램 사용하거든요. 이 정도만 써도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원하는 영상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아이폰의 아이무비 이거 굉장히 좋은 앱이에요. 갤럭시의 비디오 에디터도 마찬가지예요. 절차는 대부분의 영상 편집하는 앱이 이런 식이에요.
다른데 대부분 비슷해요. 순서 잡아주고 음악 깔고 싶으면 음악 들어와서 밑에 넣고 이런 식이거든요. 자, 이제 이런 걸 사용하면 영상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 세상이 됐고요. 제가 지금은 보여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찍는 거 스마트폰의 거의 양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죠. 특히 카메라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체육 수업에 딱 맞는 형태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도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도 딸리고 지도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과서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따라하거나 아니면 종목별 지도서 같은 거 보고 수업을 하고 싶은데, 체육 수업에 항상 딜레마죠. 뭔가 종이책을 들고 다니면 젖고 뭐 보기도 되게 뭐하고 한데, 스마트폰에 영상이나 아니면 교과서 같은 걸 이렇게 스캔해서 사진을 담아서 가지고 다니면 그때그때 보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사용하는 앱인데, 그냥 스캔 앱이라고 해요. 스캐너 앱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오피스 렌즈라는 앱인데요. 이제 뭐 구글에도 있어요. 구글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오피스 렌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오피스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막 그 수행평가 기준 몇 개까지가 뭐였지 막 이런 것도 떠오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종이가 없어서 당황할 때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폰 안에 이런 걸 다 넣는 방법인데, 오피스 렌즈라는 앱인데요. 안드로이드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사진을 찍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인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 교과서 내용을 내가 사진을 이 안에 담고 싶은데, 찍으면 오피스 렌즈 이 스캔 앱으로 찍으면 대충 찍어도 이렇게 마름모로 인식을 하잖아요. 사다리꼴로 마름모 사다리꼴. 이렇게 대충 찍어서 각도를 이렇게 찍었는데도 지가 알아서 이렇게 딱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줘요. 그냥 스캔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스캐너에 집어넣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여러 개를 찍으면 책 한 권을 만들어서 한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냥 사진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대충 찍어놔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세부적인 것까지 다시 다 볼 수 있고 하니까 좋아요. 제가 스캔하는 걸 이제 연속해서 스캔하는 걸 보여드리는데, 책을 스캔할 때 이렇게 여러 장을 하면 바로바로 다 복사한 것처럼 스캔이 돼요. 대충 찍어도 그 형태를 인식해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폰에 딱 넣고 다니면 그때그때 보기 편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뭐 PDF 파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저 밑에 보시면 명함은 인식하면 그 자동으로 연락처 같은 거 저장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그 칠판 같은 것도 이렇게 인식해주는 것도 가능하고, 포스트잇 그 3M에서 만든 아예 포스트잇 앱도 있어요. 그리고 포스트잇을 막 이렇게 붙여놓은 걸 딱 찍으면 그 포스트잇 하나하나별로 따로따로 저장을 다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딱 저장을 해놓으면 컴퓨터 안에 스마트폰 안에 집어넣으면 되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동작 분석 관련된 수업을 하고 싶은 선생님도 굉장히 많으시고 하려는 선생님도 많으시고 하고 계신 분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제 예전에 2000년대 후반에 제가 아는 선생님이 연구 수업했던 내용인데 어마어마한 수업입니다. 농구 레이업 슛 동작 분석을 해주는데 끝내줘요. 체육관에서 한 거예요. 완벽해요. 이보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보면 카메라 있죠, 프로젝터 있죠, 벽에 쐈죠, 컴퓨터 있죠. 이 모든 게 다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업 자체는 엄청 훌륭하고 선생님의 열정도 대단한데, 저보고 이거 하라 그러면 저 절대 안 해요. 이거 준비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으로 금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당시 지금 2000년대 후반에 저 수업을 하기 위해 연구 수업 예산이 아니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프로젝터 있어야 되지, 컴퓨터 있어야 되지, 캠코더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그 전기는 막 여기저기, 저 당시는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니까요. 전기 막 따와야 되지. 결정적으로
그 유명한 다트피쉬 프로그램이 선생님 특별 할인해서 200만 원인가 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걸 다 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또 배워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쫙 하고 훌륭하다 나는 안 해 이러고 다 가셨던 그런 수업이 예전에 많았어요. 교사의 역량 및 특정한 교사의 희생, 뭐 어디선가 나타난 경제적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이런 게 많았는데, 이 똑같은 수업을 앱 하나로 할 수가 있어요. 이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건데, 지금 방금 했던 수업의 그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이 뭐냐면요, 이렇게 레이업 슛을 애가 해요. 레이업 슛을 딱 하고 선생님 앞에 딱 돌아오면 선생님이 따로 컨트롤을 안 해, 편집을 안 해도 레이업 슛 20초 전에 딱 한 게 딱 와서 보면 20초 후에 여기 자기 영상이 딱 타이밍 맞춰서 재생이 저절로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딱 보여주고 너 저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라 이거거든요. 이걸 일종의 비디오 딜레이 기능이라고 하는데, 지연해서 재생해 주는 거예요. 찍고 몇 초 후에. 이게 그냥 앱 하나로 가능합니다. 우리 앱도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 당시 썼던 앱인데, 지금 현재는 아이폰에서는 버전이 떨어져서 이미 사용이 불가능하고, 하지만 또 다른 대체 앱이 있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배구 수업을 하는데 배구 처음 할 때 아이들이 저기 언더핸드 패스 어떻게 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업 똑같은 걸 저 무료 앱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딱 해놓으면 제가 30초 전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와서 보는 거예요. 자기 이거 하고 30초간 이거 하고 쫙 와서 네가 하는 거 한번 봐라 하면 보는 건데, 간단히 앱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게 딱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앱이 되게 다양한데, 요건 안 되고요. 요런 앱이에요. 요런 앱인데, 제가 지금 시작을 한 다음에 딱 하면 지금 5초로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뒤에서 손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죠. 여기 지금 5초 전에 영상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무료라서 이런 게 뜨네요. 쪽 카메라.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딜레이인데 그냥 간단한 거예요. 어딘가에 딱 놓고 10초면 10초, 20초면 20초 딱 해놓고, 높이뛰기 같은 거 수업할 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딱 놓고 높이뛰기 하고 한 20초 정도 세팅해놓으면 딱 와서 보고. 근데 이게 이런 류의 앱도 다양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4분할해서 4개 단계로 보여주는 앱도 있고요. 다양하거든요. 그런 걸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그 원고로 드린 것 중에 아마 거기 다운로드 받는 링크는 다 있을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화면 하나짜리였고, 지금 화면 4개짜리인데요. 이거 4개짜리는 뭐냐 하면, 이거 아이패드용 앱인데요. 화면이 4개예요. 4개는 이 화면에서는 5초 전, 이 화면에서는 10초 전, 이 화면에서는 15초 전, 이 화면에서는 20초 전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업 한번 딱 하고 와서 보면 여기서 한번 보고, 여기서 5초 후에 여기 또 보고, 여기서 또 보고, 또 볼 수 있어요. 동시에 그 타이밍을 다르게 하면 그 딜레이 기능을 다르게 하는 앱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쓰는 것처럼 여기 돌아가는 타이밍 다르고, 두 번째 돌아가는 타이밍 다르고, 세 번째 돌아가는 타이밍 다르고, 네 번째 돌아가는 타이밍 다르죠. 그러니까 딜레이 기능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교사가 뭐 따로 보고 이런 걸 떠나서 거울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거울을 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영상이 자세, 그러니까 뭐 체조라든지 기계체조요. 기계체조라든지 동작 도전 활동 뭐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자세가 중요한 수업 같은 거요. 그리고 아예 프로 선수들이 많이 쓰는 앱 같은 것도 있어요. 학교 수업에서는 큰 의미는 없지만 골프를 하시면 아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골프 수업 같은 거 하면 이제 각도 같은 거 조절하고, 실제 선수들 많이 사용하는 앱이거든요. 이제 코치스아이라고 해서 팔의 각도부터 영상 좌우 앞뒤로 볼 수 있고, 어떤 영상을 저 프로그램에서 저 앱에서 불러오면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샘플이 되는 영상이랑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비교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뭐 각도 조절할 수도 있고, 뭐 기준점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이들 수업이라기보다는 골프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뭐 코칭 같은 거 할 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비디오, 카메라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 더 간단한 그냥 앱 자체로 사용하면 되는 것도 몇 가지 소개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양한 앱들이 있거든요. 수업에 써먹을 만한 거. 제일 쉬운 거 점수판 작전판 앱입니다. 점수판이에요. 점수판. 지금 너무 삽시간이 지나갔나요? 다시 볼게요. 지금 애들이 다 하고 있는 게 점수판이에요. 학교에서 태블릿 PC가 있고 그래서 저렇게 큰 태블릿 PC가 없어도 그냥 스마트폰에서도 배드민턴 하는 정도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점수판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우리 이렇게 넘기는 그 점수판이랑 똑같은 건데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면 올라가고 좌우 바꿀 때 쫙 누르면 좌우가 저절로 쫙 바뀌고 1세트, 2세트 넘어갈 때 쫙 넘어가고 그리고 아예 세팅이 정식 경기라면 탁구 누르면 탁구 경기로 세팅이 딱 되고 배구 누르면 배구로 세팅이 되고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스포츠 클럽 지도할 때나 아니면은 방과 후 배드민턴 탁구 같은 거 지도할 때 쓰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점수판이 생각보다 비싸잖아요. 엄청 비싼데 이거는 그냥 공짜 앱이거든요. 그래서 애들 폰 안에 다 있으면 애들끼리 뭐 할 때 그냥 하면 좀 그지같이 이렇게 막 숫자 이렇게 칠판에 적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고요. 작전판도 다양합니다. 이건 코치노트라는 앱인데 아이패드에서 제일 사랑받던 앱인데 거의 종목이 한 80개는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숫자는 다 안 세봤는데 처음에 한 7, 80개 됐는데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해당 경기장 그림이. 그래서 작전판 그냥 딱 불러와서 사용하면 됩니다.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인데 뭐 별의별 미국에서 만든 건데 미국에서 하는 별의별 종목들 다 있거든요. 야구, 테니스, 뭐 배드민턴, 축구볼도 있고요. 종목을 하나 선택을 해서 이제 들어가면 이런 형태입니다. 축구가 되면 작전판이 이런 식으로요. 2011년에 아이패드를 처음 사서 스포츠클럽 리그에 나가서 필살기를 준비했다. 이걸 딱 꺼냈더니 애들이 축구하다가 와 이러면서 했는데 축구는 그지같이 못하는 놈들이 막 우리는 최첨단이야 이러면서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그냥 미리 자기 이름 애들 이름 같은 거 딱 적어서 딱 보여주면 애들이 엄청 좋아하고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사용하기 좋고요. 이 작전판의 장점은 이렇게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 녹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농구 5대5 경기할 때 작전을 예를 들어 작전명 뭐 셋인데 셋 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딱 한 다음에 녹화 버튼 누르고 그대로 한 다음에 그냥 딱 하면 영상이 되거든요. 그 영상 같은 그냥 무한 재생으로 어디 뭐 유튜브라든지 SNS 같은 걸로 공유해서 알려줄 수 있고 아이들 움직임 같은 거 소개해 줄 수 있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저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써먹었던 게 작전판으로 이렇게 설명도 하지만 경기 전날 애들이 떨리잖아요. 스포츠클럽 대회라든지 옆 학교랑 뭐 하고 막 이럴 때 쫙 미리 딱 알려주고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뭐 하고 이러면 막 되게 그날 하루 밤에 막 뜬 눈으로 지새우며 뭐 했던 기억도 나는데 여러 가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냥 앱을 이제 맨손 운동, 타바타 운동 많이 아실 텐데 타바타 운동 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앱을 그냥 틀어놓고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수업이 가능해지거든요. 요게 제가 써먹었던 것 중에 제일 좋은 타바타 운동 앱이었는데 이 앱을 실행을 하면 타바타 운동 타이머가 돼요. 타이머는 뭐 이제 20초 하고 10초 쉬고 이거 되는 거니까 뭐 특별한 기능은 아닌데 타이머 기능을 띄워서 좀 이따 보여드릴게. 제가 타바타 운동을 만들어서 따라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아예 이렇게 축구 운동에서 주제별로 선택하면 따라할 수 있는 앱도 많아요. 후, 사이드, 다시 가운데. 후들.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수업에 썼거든요. 운동이 수십 개 운동이 있어요. 준비. 그게 애들이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 이게 자기가 직접 운동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저 밑에. 만들면 저 밑에 운동이 수십 개 운동이 있어요. 그 수십 개 운동을 8개를 딱 선택을 해서 그거 놓고 따라 해라.
혹은 그렇게 만들어서 아이 너희만의 타바타 운동을 만들어라 이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 시작. 이게 놀라운 장면인데 제가 여중에 이번에 지금 근무하는 데가 여중인데 상덕 여중에 와서 여중을 첫 경험인데 좀 여러 가지 충격적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축구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막 울고 있더라고요. 왜 우니 했더니 발이 아파요. 정말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발톱이 깨졌니? 아니 발이 아파요. 그 옆에 또 울어. 공이 날아와서 내 종아리를 맞았어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뭐 저를 사지로 몰아놓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짱 굴리다가 이제 한 달 내내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뭐 가끔씩 하는 운동으로 하면 애들 몸매 관리에 좋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더니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단순히 20초가 단순히 이렇게 따라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앱으로 누가 그렇게 골라서 한 걸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는 아예 아이들한테 타바타 운동을 너희만의 타바타 운동을 만들어라 했더니 뭐 이런 동작도 나오고 막 이상하게 애들이 바닥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누워서 하는 운동만 막 계속하고 하긴 하는데 어찌됐건 여학생들한테 이런 운동 앱 같은 거 피트니스 운동 앱이라든지 이용해서 하면 할만하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배드민턴 앱인데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엑셀 같은 걸로 대진표 짜고 막 경기 기록하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냥 아예 앱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앱에 선수 이름 몇 명 쫙 넣어주면 경기 대진표 쫙 짜주고 복식조 짜주고 경기해서 경기 기록 입력하면 누가 1등이고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방과후학교 배드민턴반 이런 데 쓰기에 딱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거창하게 뭐 이렇게 들고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애들 폰에 있는 거나 제 폰에 있는 걸로 딱 해서 하면 뭐 경기 방식 이거는 일본에 누가 만든 거라 일본어로 좀 많이 돼 있던데 이런 식으로 하면 경기 대진표 짜주고요. 경기 기록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승패 딱 나오고 이런 류의 앱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 여기 그 안드로이드에는 이 배드민턴 경기 진행이라는 앱이 따로 있고요. 아까 아이폰 거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름 넣으면 이렇게 경기 따다닥 나오고 기록 관리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앱이 시리즈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2013년인가 14년에 K리그에서 게토레이랑 같이 무슨 유소년 축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각 학교로 전국의 모든 학교로 뿌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인데 이따만한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어디 가면 영상이 있고 어디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이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관리가 안 돼서 그 앱도 사라진 것 같긴 한데 이제 축구 방과후 수업 지도할 때 이제 제 삶의 지로는 경기를 많이 하면 돼 이러고 대충 가르치던 예전 기능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가끔 못하는 애들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니까 잘하는 애들만 모였으면 경기 위주지만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그 저희 체육부 서가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봤는데 이런 앱이 있었어요. 안드로이드에는 아직 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어느 수준으로 따다닥 선택을 하면 설명 다 나와 있고 영상을 딱 누르면 영상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따라서 많이 지도를 했었거든요. 축구 스포츠 클럽 아이들을.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고 체육 수업 할 때도 소스가 도움이 되고 이거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은데 여기 거의 막 수십 가지 리드업 게임부터 기능 연습 같은 거 유소년 전용이라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그냥 따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 가능하고요. 이제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센서. 스마트폰에 센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위성 센서도 있고 이렇게 온도계도 있고 고도계도 있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되고 그게 다 저절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센서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합니다. 제가 저희 학교를 딱 발령받아 왔는데 자전거 지원 사업을 받아서 자전거를 지원왔더라고요. 근데 자전거 수업 할 생각 추호도 없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라의 돈을 받아서 지원받았는데 수업을 안 한다는 건 죄악이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막 교장선생님이 싸우려고 그러다가 아, 그냥 하지 뭐 이래갖고 수업을 하게 됐는데 남중에서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자전거 탈 때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중에 와서 제가 물어봤죠. 2학기에 일단 하겠다고 해놓고 아이들한테 자전거 탈 줄 모르는 사람 딱 했더니 3분의 1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좌절이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수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운동을 기술이 아니라 그냥 자전거를 운동으로 접근을 했어요. 운동으로 접근하려면 자전거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검색해보니까 성인용 보조바퀴가 있어요. 이거 다 해갖고 달았어요. 저거 있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이제 S자, T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운동으로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기록 앱으로 하는데 이 운동기록 앱 GPS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안전교육하고 이제 실제 착용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죠. 실제로 할 때는 애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냥 누적 양으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나서 애들이랑 막 타다가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가 가끔 나오긴 했는데 어찌됐건 운동을 시킨다는 목적은 저는 이 수업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내 운동 기록을 관리하는 경험까지는 줬으니까 저는 대만족을 했었어요. 이제 제가 저거를 고민하다가 길을 봤는데 웬 80대 노년층 할머님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서 유심히 봤더니 네 발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뭐 저거 뭐 있나 하고 막 검색했는데 처음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찾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샀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네 발 저렇게 붙여놓고요. 일단 끌고 가서 이제 운동장을 돌린 거죠. 그냥 운동장을 돌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면 애들이 할까 했는데 여중에 왔더니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신 너희에게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했더니 이제 음악 틀어놓고 막 노래 부르면서 하더라고요. 대신 기록만 해라. 그래서 하루에 한 2km 정도씩만 타면 5번 타면 너희는 만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해놓고 수업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제가 자전거 이거 악몽이잖아요. 이거 10명씩 이거 하고 막 넘어지면 안 돼 하고 막 이제 막 그 악몽이잖아요. S자, T자 그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그래서 저는 아예 수업을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도 혹시 자전거를 네 발로 타는 애들이 두 발로 타는 애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타다 보니까 한 반에 한 명 정도는 네 발 타던 애가 두 발에 도전하고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하고 그냥 넘어갔던. 어찌됐건 그 성공 경험도 주고 운동을 시켜서 저는 다행이었는데 이 수업의 핵심은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 없지만 이 운동 기록 앱을 쓰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스스로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체육 선생님들은 이렇게 딱 뭐 팔에 차거나 이렇게 들고 뛰고 하면 다 가능한데 일반 학생들은 잘 이런 경험도 모르고 사용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안내를 해서 써먹었었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저희 학교에 저 말고 여자 후배 선생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이벤트를 하나 기획을 했어요. 막 찾다 보니까 이런 류의 앱을 사용해서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GPS 기반이 아니라서 이 앱이 뭐 있더라고요. 하나 워크온이라는 앱이 있는데 무슨 저 보건소랑 연계해서 이거를 하겠다고 막 얘기를 했더니 저 보건소에서 막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줘서 이 앱을 알아내고 막 하게 됐거든요. 선물을 거기서 줬어요. 그래서 이제 마일리지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간을 딱 우리가 이벤트를 만들어서 기간을 한 2주 정도 딱 정해놓고 2주 동안 하루에 15,000보씩 해서 뭐 3만 보, 30만 보를 하면 넘으면 걸 인증을 하면 무슨 선물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GPS 기반 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나긴 했었어요. 이렇게 만복의 기본이라 흔드는 거라 전교생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막 이러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어찌됐건 이것도 하다가 힘드니까 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장기적으로 계속 움직인 애들이 1등 입상을 하고 선물을 받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앱을 이용만 해도 이거는 제가 이벤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어요. 거기 보건소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참가하면 이렇게 애들마다 데일리 베스트에서 쫙 나오고 이거 1등 하겠다고 집에 갈 때도 이렇게 흔드는 애들 있고 그랬는데 하루에 이제 그 학급 순위도 쫙 나오고 그래서 할만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기구가 있는 거예요? 예? 기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스마트폰 앱이에요. 이거는 GPS 기반이 아니라서 데이터도 안 써요. 근데 대부분 스마트폰에 이 움직임 센서는 있거든요.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 기본으로 이제 만보계처럼 하는 앱인데 만보계랑 원리가 같은 앱인데 이 캠페인은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게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걸 누가 해요? 근데 여중에 오니까 하더라고요. 경쟁 삼아하고 막 학급별 경쟁이 붙고 이래갖고 저는 당황 많이 했는데 제가 여중 와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체육대회 연습을 하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연습은 저희 체육 시간에 뭐 축구를 해서 축구 학급대항 이거는 이해를 하고 바람직한데 줄다리기 연습을 하겠다고 그래요. 제주 연습을 할 테니 이걸 뭐 전교생이 와서 뭐 저 배터를 빌려달라 그러고 여중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운 게 있는데 어찌됐건 이것도 여중이니까 여학교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캠페인 같은 것도 가능하고 운동 기록을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아이폰 업데이트, 그러니까 시스템 업데이트 되면서 생긴 건데 안드로이드에는 이 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카메라로 거리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저기 줄자를 놨는데 30cm짜리 줄자예요. 그래서 딱 찍고 가상에서 이렇게 쭉 가면 딱 와요. 근데 30cm짜리인데 대충 했는데 한 28cm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센서가 정확하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2명만 있으면 이렇게 해서 밖에서 운동장 그릴 때 선생님 한 분 놓고 거기 콘다 그거 딱 찍고 저기 가서 놔봐 하면 이렇게 해서 20m쯤 되는데 놓고 딱 찍으면 거리가 반드시 1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략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 쓰면 줄자 안 들고 나가도 그냥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앱 중에 그 골프용 앱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찍으면 공 날아가는데 딱 찍으면 거리 얼마나 나왔는지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 운동장에서 포인트 대충 찍어서 그림 그릴 때는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의외로 쓸모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지금도 이거랑 저 스피커랑 연결이 돼 있지만 제가 예전에 스텝박스 콘텐츠를 하고 있거든요.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씩 애들 있으면 싼 거 10,000원, 20,000원짜리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 뭐 이런 거 소프할 때고 애들 그 자리 차긴 하지만 이게 들고 하면서 찍으면 되니까 저기까지 가서 틀 필요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제가 또 여중에 하다 보니까 체육 시간에 왜 이렇게 음악을 다들 트는지는 근데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운동을 더 하긴 하던데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것도 아이들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조별 활동도 좋고 많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QR코드인데 QR코드 혹시 그 실습 예정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그걸 이렇게 구글 URL 쇼트로는 에서 이렇게 예. QR코드 찍어서 이렇게 바로 체험해 볼 수 있긴 했는데 예. 이걸 찾아 들어가는 법이나 예, 그런 거나 이게 이제 QR코드인데 QR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드는 게 되게 쉬워요. 근데 이 QR코드가 체육 시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여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체육 시간에. 근데 아이들한테 미리 보여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영상을 QR코드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지금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네이버에 있어요. 네이버 다들 아이디 있으시니까 네이버 QR코드에 들어가면 더 이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이버는 뭐 테두리도 있고 글씨도 쓸 수 있어요. QR코드 안에. 그래서 이제 이거 구글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까 저 영상을 주소를 이렇게 만들면 주소 줄이는 사이트인데 주소도 줄여주지만 저희 가서 보시면 QR코드를 아예 만들어주거든요. 이제 QR코드를 이렇게 만약에 해서 다운을 받아요. 그러면 이 QR코드를 찍으면 아까 제가 유튜브 영상 좀 전에 복사해서 넣은 거를 이 QR코드를 찍으면 그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제일 쉬운 건 네이버 앱에 들어가서 검색창 누르고 QR코드 눌러서 이렇게 검색하면 제가 좀 전에
체크해놨던 그 영상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활용을 하면 이제 이런 영상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공유가 어떻게 식으로 되느냐 가능한 게 이제 이거 제가 체육관에 붙여놓은 포스터인데 되게 멋진 포스터 같지만 그냥 저희 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 그림만 다 갖다 붙인 거예요. 해당 종목에 그림만 막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보면 구체적으로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확대해서 보면 저희 QR코드를 이렇게 하나씩 넣어놨어요. 그러면 서비스가 이렇게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지만 저희가 저 QR코드 딱 찍으면 서비스 하는 영상, 제가 이거 연결시켜 놓은 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다시 봐야겠지만 그 유튜브에 있는 것 중에 제가 봤을 때 하태권의 리얼 배드민턴인가 해서 잘 나온 게 있어서 그거 연결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보고 이해가 안 되면 가서 찍어서 봐라.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이런 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여주기가 쉬워졌죠. 영상은 지금 이 환경에 영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스마트폰을 가진 애가 와서 QR코드 찍으면 영상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 시간에는 영상을 소개하는 방법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스터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서 뭐 파일 같은 거 많이 나눠드리고 뭐 자료도 많이 나눠드리지만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 파일은 반드시 내놔라라고 얘기하신 파일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스포츠 리그 대진표 만들고 실시간 기록 통계 같은 거 이용하는 수업인데 제가 이거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제가 그냥 직접 노가다로 만들었거든요. 거창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 명렬이 있잖아요. 만약에 15명을 리그를 돌리고 싶다 싶으면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파일이 있는데 15명 탭을 누르고 그 애들 이름을 그냥 저기다가 복사해서 딱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대진표가 자동으로 딱 만들어지게 해놓은 엑셀 파일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통해서 다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거 참고로 예. 우리 포천 리그 공유해갖고 우리 같이 했잖아요. 그거를 김의진 쌤 파일로 우리가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좋은 게 이제 애들 기록 입력하면 저기 승률 뭐 제가 그냥 계산은 저렇게 해놨는데 승률제도 있고 승점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하지만 기록 입력하면 그냥 바로 승패 나오고 득실 나오고 득실차 나오고 제가 이렇게 해서 승률로 평가를 예전에는 순위로 평가를 해봤거든요. 근데 순위를 평가를 하면 10명인 반과 11명인 반에 손해보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아예 승률로 평가를 바꿔버렸어요. 그래갖고 KBO 리그 몇 년치를 보니까 대부분 1등은 승률이 한 65% 정도 되고 꼴찌는 한 3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를 5등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했었는데 아예 평가랑 연계해서 여기 이렇게 등급까지 바로 뜨게 했더니 애들이 탁 한 게임 끝날 때마다 와서 딱 보고 내가 지금 승률이 몇 프로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하고 의외로 좌절하는 애도 나오겠죠. 나는 희망이 없어 이런 애도 있겠지만 한두 경기에 승률이 달라진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 딱 이해가 되고 좋더라고요. 이제 제가 지금은 컴퓨터를 활용한 이걸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스마트폰 말고 컴퓨터로도 이런 거 많이 They score your games without the high cost. 돈 많이 드는 전광판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런 프로젝트 같은 거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엄청난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제가 인터넷 영상에서 본 것 중에 프로젝터를 쓴 것 중에 제일 혁신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벽에다가 큰 벽에 프로젝터를 딱 쏘는데 프로젝터에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막 움직이거든요. 풍선이 막 움직여요. 그러면 그 풍선을 향해 애들이 공을 던져요. 그러면 풍선을 맞추면 터져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수업인데 그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이 풍선을 그 스마트폰 게임 중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면 터지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런 거 틀어놓고 교사가 여기서 딱 보고 있다가 공을 그거 맞추면 눌러갖고 터뜨려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 교사는 천재다 이 생각했거든요. 노가다로 저런 걸 해내는구나 이걸 딱 생각했는데 뭐 활용 가능한 거는 참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 예전에 그 배달의 민족 그 배달앱의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배달앱이 처음에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쓰니까 와 세상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배달앱 처음 나왔을 때 도대체 원리가 뭔지 궁금했는데 어디서 딱 알려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배달앱에서 이거 주문을 딱 누르면 콜센터에 있는 사람이 딱 이 사람 거 뜨는 거 보고 자기가 대신 전화 걸어서 주문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거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미래형 수업 같은 것도 가능한 거죠. 의외로 그 교사의 노가다가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를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드 지금 구글 드라이브 한 번씩 해보셨겠지만 이런 거 잘 사용하면 데이터 관리하기 엄청 편합니다. 데이터 관리하기 편하다는 이유는 내가 컴퓨터에서 하고 스마트폰에서 하고 다 연계가 돼 있으면 편한데 옛날식으로 생각을 하면 클라우드 시스템이 아니면 컴퓨터에서 한 파일을 USB에 꽂아서 옮겨서 다른 컴퓨터에 가서 또 하고 스마트폰에 USB 꽂아서 또 하고 이런 식이 된 거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구글 드라이브 다들 써보셨겠지만 어떤 기기에서든지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해서 그냥 열어서 계속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거죠. 이제 학생 건강체력평가 기록 같은 거요. 이제 건강체력평가 나이스에서 자료 내려받기 하면 애들 양식 내려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거를 클라우드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스에 들어가서 이거는 원드라이브를 저희 학교는 이 MS 서비스를 쓰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냥 구글 드라이브를 쓰시니까 구글 드라이브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서 자료 내려받고요.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구글 드라이브에 그냥 올려버리세요. 구글 드라이브에 그냥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 파일을 그냥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 접속을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그러면 이게 없어도 종이가 없어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업로드를 해놓고 스마트폰에서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서 이거는 이제 원드라이브 서비스인데 구글 드라이브에도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고 여기서 이제 그 파일을 접근을 해요. 그 파일을 접근을 해서 편집하기를 들어가면 여기서 바로 숫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론 이 종이로 한번 쓰고 이렇게 옮겨 적는 그게 더 정확하긴 하겠지만 급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기록이 있고 내가 그 기록을 더 나은 기록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러면 이런 식으로 딱 와서 얘 기록 측정하고 해당에 찍어서 숫자만 바꿔주면 그냥 기록이 업데이트 되겠죠. 그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나이스에 올리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록 관리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이게 없더라도 깜빡하고 안 갖고 왔구나라고 해도 언제든지 접속해서 기록 업데이트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엑셀에 여러 번 넣어야 되는 작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로 활용하면 이런 것까지 가능해요. 이거 제가 구글 설문지로 했던 수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엑셀 파일 같은 걸 설문지 양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 애들이 실제 탁구 경기 하고 와서 종이로 기록을 한 다음에 스마트폰에 또 경기 기록을 입력하는 양식이 있어서 거기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하면 애들이 자동으로 보게 된 거죠. 이런 식이에요. 애들이 폰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것처럼 그냥 엑셀 파일에 애들이 직접 입력하고 그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기 종이 기록이랑 동시에 대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냥 모바일 환경이라고 보긴 뭐하지만 그냥 학교에 대부분 있는데 안 쓰는 기능이 있어요. 학교에 이제 뭐라고 하죠? 리스트라 그러나? 그 대형 업무용 복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이용하면 북스캔이 가능합니다. 북스캔이라 하면 책을 수백 페이지를 PDF 파일 하나로 만드는 게 가능해요. 이거 뭐 재본소에 맡기면 건당 뭐 몇천 원, 몇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 학교에는 어디든지 이 대형 복합기라고 얘기하죠. 스캔 되는 거. 그 스캔 기능만 활용을 하면 가능해요. 제가 비극적이게도 자녀가 셋이지만 집은 작기 때문에 지금은 이사를 안 댕기지만 그 전에 이사 댕길 때마다 와이프가 제일 첫 번째 버려야 될 타겟이 제가 살면서 모은 책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안 보니까. 안 보는데 버리긴 아깝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가 6년 전인가 학교에서 이제
그래도 왠지 이게 복사기가 항상 이 큰 교무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 근처에 있으니까 뭔가 책 막 집어넣으면 괜히 눈치 보이고 그럴 것 같아갖고 아침에 일찍 와서 하루에 한 권씩 스캔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갖고 한 5, 60권을 스캔해서 다 내다버렸어요. 집이 넓어졌던 아름다운 줄거리가 있는데 물론 잘라서요, 아니면은 예 직접 잘라서 했어요. 예. 근데 절단기로. 물론 PDF로 만든다고 해서 또 다시 보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부피는 줄였다는 그 행복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쓸모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고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한번 학교 가서 스캔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그리고 인쇄실 가면 작두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책 끄트머리 작두로 자르면 돼. 이렇게 무식하게 칼로 안 잘라도 되거든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냥 보여드린 영상이라 책을 이렇게 뜯어서 칼로 자르는 걸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작두로 자르면 그냥 잘라집니다. 두꺼운 것도 인쇄실에. 그래서 이제 책 저 끄트머리 있는 부분을 잘라내는데 이제 작두로 잘라내면 돼요. 이거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이 짓을 했지 저도 이렇게 안 해요. 작두 가서 하지. 예. 그 밀려도 그것만 잘 만들면 되더라고요. 이쪽 끝에만. 아, 끝에. 예, 그래서 대부분 복사기에 패턴이 비슷해요. 대부분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USB 꽂는 데가 있거든요. 메뉴를 누르지 말고 USB를 꽂는 순간 뜨더라고요. USB를 꽂으면 스캔할래? 하고 메시지가 떠요. 이렇게. 그러면 스캔할래요? 하고 메모리에 저장하겠다고 하면 이제 대부분 이런 형태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USB 갖고 가서 하면 됩니다. 확인 누르면 이걸 잘 정리해서 집어넣고 스캔하면 PDF 파일 하나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폰이나 태블릿 PC로 이제 연계가 되니까 물론 시도는 했지만 파일로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생각나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거예요. 물론 영원히 안 보는 책은 영원히 안 보겠지만 그래도 어디든가 있다는 것만 아는 것만으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잘 찾아보시면 지금 당장 쓸모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쓸 때가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쓸 때 있고 여기 지금 자녀들 키우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애들이랑 저는 할 일 없으면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 가면 장난감 코너가 있죠. 아이쇼핑만 죽도록 하는데 저희 집 앞에 스타필드가 있거든요. 스타필드 토이킹덤에 가서 항상 뭘 보는데 그러니까 뭐 장난감 가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의외로 체육 시간에 쓸모있는 것들 막 보이게 되거든요. 눈에 갑자기 이거 괜찮은데 하면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면 비슷한 퀄리티 있는 걸로 막 살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스마트폰 쓰실 때도 그냥 막 쓰다가 보면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부터 시도를 하시고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너무 거창한 거는 까지 안 가셔도 당장 내 수업을 편하게 해주는 뭔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스마트폰이랑 태블릿 PC를 수업에 쓰기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돈은 없고 쓰고는 싶고 하니까 이런 기기 같은 거 저희 중고로 사고 팔고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가 맨날 한심스러운 아이고 뭐 이렇게 나오죠. 이제 뒤에 수식어는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냥 혼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걸 사는 합리적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수업에도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생색내려고 처음에 막 시작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쓸모 있는 게 꽤 많아서 계속 쓰게 되고 학교 환경이 갑자기 뒷받침을 해줘서 막 그동안 썼던 걸 정식으로 써먹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폐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물론 아이들과 항상 이 폰 가지고 사투하지만 폰으로 수업 시간에 폰 때문에 사투를 하지 않는 대표적인 과목이 체육이잖아요. 이걸 뭐 쓰는 시간에 쓰고 이걸 쓰는 시간이 아니면 아예 안 쓰는 게 체육 시간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 하고 있는데 구석에서 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힘든 거고 그래서 이제 체육 시간 같은 경우도 활용을 잘 하시면 수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은 안 했었는데 요즘에 지금 여기 기말고사 안 보는
분들 많이 계시죠. 체육 기말고사. 예. 그 체육 기말고사를 안 보다 보니까 이제 지식이나 이해 부분의 평가 때문에 교장 교감 선생님이 고민을 하는 학교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 체육음악 미술 선생님 모아놓고 지식이나 이해 부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쪽에 대한 평가나 수업을 한번 빼먹지 말고 해봐라. 안 그러면 이건 뭐 직무유기라든지 민원의 소지가 된다, 지적의 소지가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지적받는 학교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영상 같은 거 활용한 수업을 길게는 안 하더라도 한 학기에 한 2, 3차 시 정도만 하면 뭔가 평가받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생산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잘했다고 아마 그 관리자분들께서도 안심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히려 영상 활용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 안 했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했다고.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체육 수업이 좀 더 자신감 있게 풍성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긴 시간 동안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